(1926년 3월 8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국제연맹 상임이사국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네바의 상황에 매우 불쾌해하고 있으며 독일이 로카르노 파트너인 영국과 프랑스의 음모에 의해 배신당했다며 현 상황을 모욕적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 가입 연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표단은 현재 회기에서 다른 국가들을 이사회에 선출하는 타협안이 제시된다면 연맹 가입을 거부하겠다 못 박았습니다. 한스 루터 독일 총리와 슈트레제만 외무장관은 내각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독일 이사회 진출 이전 상임이사국 구성 변경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맹을 강하게 지지하는 독일 언론인도 상임이사국 자리를 비열강에게 준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독일에게 망신을 주는 행위라 비판했습니다. 제네바에 머무르는 50개국의 대표들은 초조해하고 있으며 일정상 독일의 공식 가입은 수요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프랑스, 브라질, 폴란드의 의석 요구는 프랑스 외무장관이 임명되고 난 뒤에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사회는 어떤 국가의 이해관계가 엮인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국을 회의에 초청하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 위기는 어느 정도 부풀려진 면이 있으나 이것이 국가적 위신과 국내 정치 문제와 결부되며 위기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교협상 자체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며 역설적으로 프랑스 정치 위기가 시간을 벌어주며 타협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브리앙에게 총리직에 복귀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으나 브리앙은 접시를 깨놓고 나보고 맞추라는 것이냐며 거절했으나 외무장관직은 빠른 협상을 위해 복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원 지도자들은 대통령에게 브리앙을 다시 총리로 임명하라 압박 중이며 신문들도 브리앙의 총리직 복귀를 지지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브리앙이 원한다면 무릎 꿇고 기도라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600여 명의 의료 파업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고 이 중 42명의 참가자들에게 각각 $5의 벌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이동 명령을 거부했고 보도를 점령하며 교통을 방해했으며 이번 시위는 허가받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일주일 전 같은 방식의 시위에서는 제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무력을 사용해 6명이 부상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동자들이 경찰을 모욕하고 휘파람을 보내는 행동을 했다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허가 없는 시위, 소란, 교통 방해는 용납될 수 없다며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시위 참여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파업 지도부는 제조업체들이 폭력배를 고용해 경찰 개입을 유도한다 주장했으나 제조업협회 회장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한편 153명의 노동자가 제조업체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공장에 복귀했습니다. 중국 티엔진 인근 대구항에서 폭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산둥에서 출발한 함대가 요새를 2시간 동안 폭격했고 대구항을 점령 중인 국민군 측도 해안포대를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주민들은 티엔진으로 대피했고 두 척의 외국 증기선도 영향을 받았으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대구 국민군은 도선사의 출항을 금지하여 선박들이 항구 밖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군이 장조림의 진군을 막기 위해 석탄 열차를 가로막은 이후로 북중국 전반에서 석탄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탐프로에서는 프랑스군과 중국군 간 충돌이 발생하여 프랑스군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군 장교는 자신들이 국경을 넘은 줄 몰랐고 다른 중국군과 싸우고 있는 줄 알았다며 이후 부대를 이끌고 철수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해당 사건의 보고서를 주 베이징 주재공사에게 전달해 재발 방지와 보상 요구를 위해서 정부에 항의하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에클스 광산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68명이 갱도에 갇혔고 이 중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대가 갱도에 접근해 새벽 이전에 생존자들과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이후 보고에서는 생존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광산은 1914년에도 폭발 사고로 186명이 사망한 전적이 있습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훗날 말레이시아의 술탄이 되는 살라후딘 압둘 아지즈 샤가 태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군주제는 상징적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살라후딘은 정치 개입 대신 국민들과 가깝게 지내는 데 주력했으며 골프와 유머 감각으로 국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의 큰 정치 사건이었던 총리와 전 부총리 간 갈등에서도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이상으로 1926년 3월 8일 방송을 마칩니다.